우리는 모두 같은 꿈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 발행된 책입니다. 17년도에 사서 읽었는데요. 올해 책꽂이에 꺼내서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읽을 때도 좀 충격적이었는데 아직도 그다지 변하지 않는 현실을 가끔 미디어, 국제기금 광고를 통해 접하게 됩니다. 이 책은 한 의료진이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네팔, 에티오피아, 미얀마, 짐바브웨, 탄자니아에서 긴급 구호 활동을 하며 기록한 책입니다. 이 나라들 가운데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2%, 화장실을 갖춘 집에 사는 사람이 10%인 지역들이 많고 무리를 걸어 등교해야 하는 학생들이 있을 정도로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상상 이상의 절박한 환경에 사는 이들이 너무나 많음을 보여줍니다. 비가 오는 우기 때는 강물이 넘치면 헤엄쳐서 학교에 갈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구호 기금으로 인해 사랑의 보트가 만들어져서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자체로 행복한 아이들의 모습을 사진에서 보니 여러 생각이 듭니다. 물에 대한 내용도 많이 실려 있던데요.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이 5분간 샤워하는데 사용하는 물의 양이 최빈국에 사는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사용하는 양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는 질병의 80%는 오염된 물에서 기인된다고 합니다. 그들의 식수의 주요 공급처는 지하수인데 방글라데시와 인도 서ben골 지역의 수천만 명이 그 지하수 안에 포함된 비소에 중독되었다고 합니다. 비소는 옛날 제인들에게 주던 사약의 주 성분인데요. 비소로 인한 삶의 고통의 글만 읽는데도 마음이 아픕니다. 오염된 물로 인해 설사병으로 죽는 이들도 너무나 많고 지구촌 인구 3명당 1명꼴로 위생적인 식수를 공급받고 있지 못하다고 하니 너무나 당연스럽게 누리던 것들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사진이나 강가에 만든 간이 화장실에서 변을 보고 바로 그 옆에서 노는 아이들의 모습이나 또 날아가는 변기통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화장실이 없어 플라스틱 용기의 변을 보고 그냥 던져버리는 일상을 사는 사람들의 글들을 읽으니 이 모든 것들이 몇십 년 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지구촌 다른 공간에서의 삶이라는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생리대 공급이 어려운 나라들이 많아서 비위생적인 방법인 신문지나 천조각, 걸레조각, 나뭇잎 등을 대용으로 사용해서 간염으로 인해 복통을 앓고 있는 수많은 여성들이 있음도 알게 됩니다. 여성차별의 악습이 이어져서 당나귀와 동급으로 취급받고 있을 정도로 여성 인권이 바닥인 나라들도 많이 있고 특히나 조기 결혼으로 인해 에티오피아에서는 산과 누공 환자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누공으로 인해 악취가 심해지면 결국 남편과 친정 가족들조차 버림받아 이들은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사회와 간섭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여인들은 저주받았다고 취급받고 홀로 평생 그 질병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의 세대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강화되었다고 하나 지구촌 한편에서는 기아가 빚어낸 삶, 절대 빈곤층, 일상의 터전이 쓰레기 덩이인 이들이나 모기에게 한 방 물렸는데도 영양실조 탓에 저항력이 없어서 죽어가는 이들, 굶주림으로 인해 수치심은 없어지고 단지 살기 위해 애쓰지만 이마저도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 있는 이들이 많음을 책을 읽으며 알게 되니 놀랍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애쓰며 살고 있지만 그들은 그 애쓰는 만큼의 결과조차 얻지 못합니다. 개인의 범죄에서 쌓인 짐들만 바라보는 삶이 아닌 함께 꿈꾸는 삶. 우리도 모두 같은 꿈이 있습니다. 책의 제목처럼
책의 말미에 나와 있는 죽은 원저보다는 자체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구호활동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 억압당하고 비참한 현실에 있는 이들도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 이 책의 제목처럼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 때가 속히 오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꼭 그 꿈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 때가 속히 오기를